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동국고등학교 영재교실의 물리 파트를 맡은 유인욱이라고 하고요. 어, 이번 학기에 좀 본래 일찍 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서야 시작하게 되었고 어, 총 한 6시간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길지는 않은 그런 그 좀 짧은 그런 기간 동안이지만 어쨌건 이 6시간 동안 여러분들 알차게 수업을 어,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주면 일단은 기본적인 물리 내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물리교실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1학년이 아직 물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법칙이라던가 뉴턴의 법칙 총 3개가 있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속도, 가속도 개념이라던가 아마 대체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았고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이 물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번 영재교실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음, 오늘 이 시간에는 뉴턴의 1법칙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차시는 아마도 속도와 가속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뉴턴의 2법칙 그리고 뉴턴의 3법칙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이게 없으면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 뉴턴의 법칙이라던가 속도, 가속도, 벡터 이런 개념이 없으면 물리를 앞으로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서 시간을 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운동량이라던가 에너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룰 생각인데 그거는 그때 봐서 하기로 하고 어쨌건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뭐 쭉 하면은 오늘 첫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거지만 뭐 짧게 하는 강의 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뉴턴의 제1법칙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수업을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뉴턴의 제1법칙이죠. 뉴턴의 제1법칙 여러분들 뉴턴의 제1법칙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뉴턴의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죠.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거기서 오늘은 이 관성의 법칙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룰 이 내용들은 이 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Conceptual Physics라는 이런 책을 기초로 해서 강의를 할 내용이고, 이 책이 뭐냐면은 물리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아직 물리적인 그런 계산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 물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런저런 수식들도 많이 나오고, 그 수식을 이용해서 또 이런저런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그런 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리 너무 어렵네, 물리 참 죽겠네, 싫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수학을 최소화시킨, 수학을 거의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수학을 좀 가능하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책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물리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 학생이고 하니까 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별했습니다. 뭐 꼭 책을 볼 필요는 없고, 어쨌건 우리 수업을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참고하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일단 뉴턴의 제1법칙인데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운동의 어떤 아이디어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 뉴턴이나 뭐 갈릴레오 이전의 시대에 그 과거 사람들은 이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 그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갈릴레오 이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으로 정립한 그런 내용들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을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보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강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물체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런 그 어떤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한 게 뭐냐면은, 우주의 모든 물체는 네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그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요소가 뭐냐? 지구, 물, 공기, 그리고 불, 이렇게 네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결정이 되고, 모든 물체의 그러니까 어떤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적절한 위치라는 게 또 있어요. 적절한 위치. 그러니까 물체마다 어떤 그 자기만의 적절한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물체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좀 벗어난다 라고 하면 그러한 물체는 다시 적절한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돌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 땅이나 뭐 이런 데 위에 있는 건데, 근데 돌이 어디 공중에 있으면 적절한 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연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연기라는 거는 원래 적절한 위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어, 그런 성질인데, 얘가 이제 땅에 있으면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모든 그 물체는 똑바로 위나 아래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 지구를 넘어서 있는 그런 하늘에서의 운동은 이 원형으로 도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태양이나 뭐 달이 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태양이나 달은 지구를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원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라는 그런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립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제적인 움직임이 있죠. 한마디로 밀거나 어떤 물체를 밀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렇게 운동에 대한 생각을 정립을 했었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 이어져 있었죠. 계속 이어져 와서 중세시대까지 이어져 와서 있다가 이제 갈릴레오나 뉴턴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과학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이 갈릴레오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면은 힘을 주면 얘는 좀 가다가 멈추겠죠. 그죠? 좀 힘을 줘서 밀면은 좀 가다가 얘가 저절로 멈추니까 그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런 과학적인 개념이나 법칙이나 이론들이 정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어떤 관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그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중세 시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개념들을 반박을 했었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랑 가벼운 물체가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떨어지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로도 떨어뜨려 보면 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게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사실은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갈릴레오는 이 무게가 다른 물체는 공기 저항이라는 것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 거지,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진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민다면 얘가 좀 가다가 멈추는 게 마찰 때문이지, 이 마찰이 없다면 얘네들을 그냥 힘을 주고 손을 떼면 그러면은